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세일리는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돛대에 자신을 묶으라고 한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의지력이 얼마나 약한지 잘 알고 있었다. 일부러 고생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누가 알면서도 곤란한 상황에 발을 들이고 일부러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들며 의도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려 하겠는가. 아마 그럴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을 한다. 그것도 매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도 못한 채 성공과 의지력을 직접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는가. 단호한 결심의 중요성을 말하는 연구 속담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속담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보다 엉뚱한 길로 빠져든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 입에 잘 붙는 쉬운 말이어서 그런지 그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인간이 지닌 정신 능력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널리 알려진 의지력은 성공에 필요한 1차원적인 처방전으로 오래 오해되곤 한다. 하지만 의지력의 강한 힘을 발휘하려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의지력이 단순히 사람의 투지를 불러오는 장치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이 중요한 다른 요소를 빼먹어야 됩니다. 그건 바로 의지력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타이밍이라는 요소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의지력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딱 한 번 어느 순간에 그 주제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다.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니. 정말 멋진 발상이 아닐 수 없었다. 거기에 훈련을 더하면 곧 습관이 된다. 반면 훈련 없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힘이다. 의지의 힘 말이다. 의지력을 이용하면 성공은 내 것이다. 나 역시 그 말만 믿고 야심차게 움직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리 오래가진 못했다. 의기양양하게 의지를 가지고 덤벼들자 처음에는 목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운이 쭉 빠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언제나 의지력이 충만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의지력은 어떤 순간에 하늘을 뚫을 것만 같다가도 그 다음 순간이면 펑 하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충만해져서 투지를 불태우다가 돌아서면 또 완전히 없어져 버리곤 했다. 그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나의 의지력은 밤이라도 흘린 것처럼 제멋대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부르면 찌깍찌깍 나타나는 온전한 의지력을 바탕으로 성공을 찾는다는 전략은 효과가 없었다. 처음 드는 생각은 이랬다. 내게 문제가 있는 건가? 나는 실패자인 건가? 그런 것이 분명했다. 내게 투지 따윈 전혀 없는 것 같았다. 기계 같은 것도 내적인 힘도 당연히 없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용기를 내고 결의를 충동하여 노력을 두 배로 높였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한번 씁쓸한 결론에 도달했다. 의지력은 늘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동기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의지력은 늘 내 곁에서 나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의지력은 항상 내 안에 있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 틀렸다. 의지력은 늘 발휘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사람들은 보통 의지력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하지 그것이 우리의 성공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의지력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밝혀준 아주 흥미로운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다. 마시멜로 테스트의 비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 월터 미셸 박사가 스탠포드 대학교의 빙 유치원에서 4살짜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실험에 착수했다. 이 사악한 실험에 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동원되었고 자기 아이들을 실험에 참여시킨 부모들은 몸을 베베 틀면서 괴로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수백만 명의 다른 관찰자들과 마찬가지로 웃음을 터뜨렸다. 이 사악한 실험의 제목은 마시멜로 테스트로 의지력을 살펴보는 아주 흥미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아이들에게 프레첼 쿠키 같은 악명 높은 마시멜로가 주어졌다. 그런 다음 연구원이 잠시 나가 있는 15분 동안 그것을 먹지 않고 기다리면 같은 과자를 하나 더 주겠다고 말했다. 지금 먹으면 하나밖에 먹을 수 없지만 기다리면 나중에 2개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 규칙을 설명한 바로 그 순간부터 그만두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봐 미셸 박사의 실험은 이미 성공적이었다. 그러면 떡과 같은 마시멜로와 함께 덩그러니 남겨진 아이들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 눈을 감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고개를 돌리고 아이들부터 과자 주변을 만들고 냄새를 맡고 심지어 과자를 사랑스럽게 쓰다듬는 아이들도 있었다. 평균적으로 아이들은 3분을 버티지 못했다. 그리고 10명의 아이 중 단 3명만이 연구원에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렸다. 대부분 아이들은 만족 지연을 이겨내기 신경화했다. 의지력이 약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마시멜로 테스트의 성공 여부와 아이의 미래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 계기가 발생한다. 미셸 박사의 세 딸 역시 빙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후로 몇 년 동안 미셸 박사가 실험에 참가했던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고 딸들에게 묻다가 거기에서 일종의 패턴을 발견한 것이다. 딸들의 말에 따르면 끈기 있게 기다렸다가 두 번째 과자를 받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도 아주 월등하게 말이다. 여기서 힌트를 얻은 미셸 박사는 1981년부터 실험 참가자들을 체계적으로 추적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의 성적표와 생활기록을 요청하는 한편 아이들이 학습 부분이나 사회성 부분에서 어떻게 발달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를 보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의지력, 다른 말로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은 미래의 성공을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지표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30년 넘게 미셸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우수한 만족 지연자들이 얼마나 높은 성과를 보였는지에 대해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실험에서 테스트를 통과한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했고 SAT 점수가 평균 210점보다 더 높았으며 자존감이 높고 스트레스도 덜 관리했다. 반면 열등한 만족 지연자들은 비만이 될 확률이 30%더 높았고 성인이 된 이후에 각종 약물에 중독된 경우도 많았다. 어릴 적 엄마가 기다리는 사람이 더 좋은 걸 받는다 라고 한 말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의지력은 이처럼 중요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둬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지력은 우리 마음대로 언제든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최대한 적절히 활용하려면 먼저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거나 볕이 좋을 때 건초를 말려라 같은 말처럼 의지력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의지가 있으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타고난 성격이 의지력에서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의지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잘 활용하는 관건은 그것을 이용하는 타이밍에 있다. 의지력도 피곤함을 느낀다. 의지력을 휴대전화에 남는 배터리 양이라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매일 아침 건전지 모양의 표시 등에 막대기가 가득 찬 채로 하루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의지력을 쓸 때마다 남은 양이 줄어든다. 따라서 건전지 속 막대기가 줄어들 때마다 우리의 결의도 줄어들고 그것이 붉은색으로 변해 깜빡거리기 시작하면 의지력도 바닥이 난 것이다. 의지력의 수명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조금 한가한 시간이 오면 다시 충전할 수도 있다. 한계가 있지만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가진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지력을 발휘해야 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 의지력을 이용해 현재 닥친 상황을 무사히 통과하고 난 후 의지력이 충전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는 의지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진다.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나면 밤늦게 야식을 먹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어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사람은 누구나 한정된 자원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지력이 그러한 자원 중 하나라는 사실은 잘 모른다. 그래서 의지력이 무한정 공급되는 것처럼 행동하게 있다. 의지력을 음식이나 잠처럼 관리해야 할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의지력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의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스탠포드 대학의 바바 쉬브 교수가 실시한 교육은 우리의 의지력이 얼마나 더 높는지 잘 보여준다. 그는 165명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한 그룹에서는 2가지 숫자를, 다른 한 그룹에서는 7자리 숫자를 하나씩 외우게 했다.
둘 다 평균 지능을 지닌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외울 시간도 넉넉히 제공했다. 학생들이 모두 숫자를 외우고 난 뒤에는 다른 방으로 이동해 외운 숫자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다른 방으로 가는 도중 실험에 참여해 준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약간의 간식을 주었다. 참가자는 간식으로 나온 음식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었다. 하나는 맛에 좋지만 몸에는 나쁜 초콜릿 케이크였고 다른 하나는 건강에 좋은 생과일이었다.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7자리 숫자를 외운 학생들이 두 자리 숫자를 외운 학생들보다 초콜릿 케이크를 2배나 더 많이 선택했던 것이다. 인지적으로 아주 조금 더 힘든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나쁜 선택을 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뜻이었다.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다. 머리를 많이 쓸수록 정신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의지력은 빠르게 피로해지고 휴식을 필요로 하는 석궁과 같다. 대단히 힘이 세지만 지구력은 빵이다. 미네소타 대학교의 캐슬린 보스 교수가 2009년 프리베인션과 한 인터뷰를 빌리자면 의지력은 자동차에 채워진 기름과 같다. 분리가 당기는 것에 저항할 때마다 일부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더 세게 저항할수록 기름통은 점점 비게 되고 결국 기름이 완전히 떨어진다. 고작 숫자를 5개 더 외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의지력이 바닥나기에 충분하지 않는가. 의지는 높고 낮음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 또한 의지력의 수위를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 의지력을 위한 연료. 두뇌는 몸무게의 2%도 채 안 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의 20%나 사용한다. 두뇌가 자동차라면 여기 측면에서 볼 때 무시무시한 자동차의 허머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의식적인 행동 중 대부분은 집중력과 단기 기억을 담당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충동을 조절하는 전전두엽에서 발생한다.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곳, 즉 실행 조절 기능과 의지력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이 부위다. 여기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다. 우리의 뇌 속에는 후입 선출의 원리가 작용한다. 에너지나 혈액 같은 자원이 부족해지면 가장 최근에 발달된 뇌 부위가 먼저 피해를 입게 된다. 호흡과 신경 같은 것들을 조절하는데 더 오래되고 더 많이 발달된 부위가 먼저 혈액을 공급받고 이런 부위는 한 끼를 굶더라도 사실상 거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전전두엽은 즉각적으로 그 여파가 느껴진다. 안타깝게도 인간 발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달된 전전두엽은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한없이 여리고 약한 처지가 된다. 최근의 연구를 보면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알 수 있다. 2007년에 성격 및 사회심리학 회보에 실린 한 논문을 살펴보면 영양과 의지력 사이의 연관관계를 다룬 9개 연구가 나와 있다. 그중 한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의지력이 필요한 일과 필요 없는 일을 각각 시키고 그 일을 하기 전과 후의 혈당 수치를 측정했다. 의지력을 발휘한 참가자들은 혈류 내 포도당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실험은 의지력이 필요한 일을 두 가지 연달아 하게 했을 때 각각의 성과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알아보는 것이었다. 첫 번째 과제가 끝나고 두 번째 과제가 시작되기 전 한 그룹에서는 진짜 설탕을 넣어 달게 한 레모네이드 한 잔이 주어졌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가짜 당, 즉 인공 감미료가 스플렌다를 넣은 같은 음료를 주었다. 가짜 당을 제공받은 그룹은 설탕이 든 음료를 마신 그룹보다 실수를 저지른 비중이 약 2배 높았다. 이런 연구들은 의지력의 회복이 느린 정신적 근육과 같다는 결론을 잘 뒷받침한다. 한 가지 일을 위해 의지력을 사용한다면 연료를 대충장하지 않는 한 다음번 일을 할 때 필요한 의지력이 부족해진다. 최선을 다하려면 말 그대로 우리의 정신력에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 그야말로 생각을 위한 음식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오랜 시간 동안 균일하게 혈당을 높여주는 음식, 즉 복합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높은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의 연료가 된다. 말 그대로 우리가 먹은 음식이 곧 우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의지력과 관련하여 맞닥뜨린 심각한 도전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의지력이 떨어지면 기본값의 상황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조너선 레바브와 이스라엘 벤 구리온 대학교의 리오 아브나임 페소 샤이 덴지거는 이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다. 인간의 의지력이 이스라엘 가석방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그들은 10개월 동안 8명의 심판관들이 맡은 1112건의 가석방 심사를 세심히 분석했다. 그 일은 심사관들의 녹두를 만들기에 충분했다. 심사관은 각 측의 주장을 듣고 약 6분 내에 결정을 내리는 식으로 하루에 14건에서 35건의 심사했으며 10에서 재충전할 시간은 하루에 단 2건, 오전 간식과 늦은 점심 식사뿐이었다. 이 빡빡한 일정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놀라운 동시에 매우 중요했다. 심사가 처음 시작되는 오전과 2번의 휴식시간 직후에는 가석방 승인율이 65%에 달했지만 휴식시간 직전에는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반복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피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가석방의 결정은 수감자와 국가 전체에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이처럼 중대한 문제와 급하게 돌아가는 일정은 하루 종일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요구한다. 그런데 에너지가 떨어지면 심사관들은 정신적으로 판단 기본값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이는 가석방의 희망을 품은 수감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 가석방 심사관의 판단 기본값은 가석방 불가이기 때문이다. 확실한 판단이 어렵고 심사관의 의지력만 낮다면 수감자는 교도소를 나가기 힘들어진다. 당신도 주의하지 않으면 머릿속의 기본값 조건으로 인해 공경이 처할 수 있다. 의지력이 바닥나면 우리는 보통 기본값 조건에 의지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당신의 기본값은 무엇인가? 의지력이 바닥을 달린다면 배가 출출할 때 당근을 먹겠는가? 아니면 기름기 많은 감자칩을 먹겠는가? 꾸준히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그 순간 찾아온 다른 시답다는 오락거리에 금방 정신이 팔리겠는가? 의지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완수했다면 당신의 기본값이 곧 성과의 정도를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평균에 그치고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지력도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의지력을 잃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지력이 생겼다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 매일 의식적으로 그것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한순간 의지력이 충만하다가도 다음 순간에 의지력도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성공이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한번 생각해보라. 의지력의 강도에는 정도가 있다.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배터리 표시등처럼 우리에게 의지력도 있고 포기력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더 힘들어지는 것도 모른 채 가장 중요한 일에 포기력을 습관한다. 의지와 결의가 성공에 쓰이는 중요한 자원임을 모르고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 그것을 남겨두지 않거나 바닥났을 때 채워주지 않으면 성공하는 길에 유한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지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해야 할까? 의지력에 대해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라. 의지력이 가장 높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중요한 일은 하루 중 가장 의지력이 충만한 시간을 하는 뜻이다. 의지력을 떨어뜨리는 행동들. 새로운 행동 시작하기.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을 걸러내기. 유혹에 저항하기. 감정을 억누르기. 공격성을 억제하기. 충동을 억누르기. 시험을 치르기.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 쓰기. 두려움 극복하기. 원치 않는 일을 하기. 단기적 보상 대신 장기적 보상을 택하기. 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의지력을 갈아먹는 온갖 행동을 하게 된다. 어딘가에 집중하고 감정이나 충동을 억누르며 혹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고 한다. 당연히 의지력은 바닥난다. 이것은 마치 선구지 가다가 자동차 연료선에 구멍을 내는 것과 다름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방에서 의지력이 새어나가게 될 것이고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쯤엔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모든 한정되고도 중요한 자원처럼 의지력 또한 세심한 관리해야 된다. 의지력에 관한 한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다른 어떤 것에도 정신이 팔리거나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게 의지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는 완수한 일을 계속 유지하거나 그것을 망치지 않기 위해 남은 시간 동안 충분한 의지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의지력은 그것이 전부다. 따라서 하루라도 시간을 투자해 최고의 성과를 얻고 싶다면 의지력이 떨어지기 전에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일 그 한 가지를 일찍 채워라. 시간이 흐르면 의지력이 흐트러지므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최고의 의지력을 발휘하라. 의지력과 싸우지 마라. 의지력의 작동 방식에 쳐 하루 일과와 인생을 설계하라. 의지력을 늘 꺼내 쓸 수는 없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먼저 사용할 수는